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 4월 30일 금요일이고요. 4월의 마지막 시장이었죠. 오늘도 참 힘든 시장이었어요. 그죠? 이번 주 주린이분들은 웬만하면 거래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거래를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4월달이 끝났고요. 저희 4월달도 185% 누적입니다. 누적. 수익이 나왔어요. 아무튼 힘들었던 4월. 뭐 힘들었다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이 4월 중반 이후 한 20일 정도까지는 좋은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한 주 만에 좀 강하게 눌렀다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는 그림인데 슬금슬금 오래 걸리면서 올라갔던 자리를 한 번에 눌렀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83% 그리고 코스닥은 0.73%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다가 오후장에 끌어당기는 흐름이 좀 나왔다. 왜? 어제 그제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는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여요. 무슨 소리냐? 큰 박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음봉자리 하나 이 안에 1차적으로 갇히고 요 안에 1차적으로 갇히고 많이 밀려도 요 자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밀려도 여기 1345포인트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일단 지지를 한 그림이에요. 지지를 한 그림인데 이제 월요일날 이 메꾸는 양봉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번은 더 눌렀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 누르더라도 크게 추세가 바뀌는 부분까지는 현재는 아니에요. 기존의 이 큰 흐름을 봐오면 실제적으로 매수 매도가 많이 뭉쳤던 자리가 여기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일단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3100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그 다음에 또 겹치는 자리가 요렇게 겹친다라는 거고 여기도 어차피 3100이죠. 이래나 저래나 요 안에 갇혀있는 이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코스피는 주봉도 이 매수 매도 몸통이 위아래로 움직였던 자리 그래도 위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거고 월봉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위로는 못 올려놓고 끝났어요. 못 올려놓고 끝났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차라리 이 990포인트 위에서 좀 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정말 미친듯이 밀었다. 정말 이놈의 시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양아치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시장이었어요. 오늘까지 밀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 저점 테스트 한 번 더 하고 그래도 한번 메꿔주는 자리를 좀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코스피는 제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코스닥 가벼운 코스닥은 정말 여기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엄청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밀었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여기 요 자리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자리가 여기 음봉 자리잖아요. 여기 자리까지 일단 밀었다라고 봐야 돼요. 정말 생각했던 마지노선에 있는 자리까지 그냥 오늘 한 번에 다 밀고 내려가려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고 또 5월 3일이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죠. 뭐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굵직굵직한 것들 뭐 코스피 200이든 코스닥 150이든 200이든 뭐 그 안에서 이제 시총이 높은 것들 위주로만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먼저 얘네들이 팔아 제끼는 건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965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시장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월봉상에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기 때문에 시가가 갭이 떨어져서 월요일날 시작하지만 않는다면 웬만하면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한번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날 거다.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는데 그 올라오는 그림이 여기 1007포인트죠. 이 자리를 못 넘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한다? 이제는 조정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젠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밀리는 거 걱정하기보다는 밀렸다가 올라갈 때를 걱정해야 돼요. 항상. 그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적 반등이냐.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정확히 어디가 저점이라는 것. 하지만 올라갈 때는 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이 힘에 따라서 올라왔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올라왔다가 한번 눌렀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그냥 눌리는 요런 하락의 추세를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올라올 때 1007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 요 자리는 또 쉽게 밀릴 때도 쉽게 밀릴 수 있다라는 걸, 또 거래도 별로 안 넣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은 거래량으로 호가창 가지고 또 5월 3일 공매도 재개 또 월말이라는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개인들 수급이 좀 죽었을 때 좀 밀고 늘어지는 그런 시장을 만들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큰 흐름상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만 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965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시장이었죠.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도 요런 시장에서 주도주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분명히 시장이 눌리고 뭔가 수급이 들어왔던 게 빠져나가는 시장, 특히나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백신, 진단키트 그런 쪽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최소 대부분 5에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지는 시장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런 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조선주하고 철강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이스틸은 오늘 또 상한가를 일단 뽑아내는 그림이 나타났고요. 그죠? 근데 얘도 뭐 이제 거진 단기적인 자리까지는 올 자리는 다 왔어요. 뽑아놨고, 그리고 이 동양철관의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얘도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단 오늘 단기적인 목표가까지는 갔다 온 그림이거든요. 갔다 온 그림인데 월봉상의 모양으로 쫙 봤을 때 여기죠. 22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기는 한데, 그러려면 185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 오늘은 일단 밀렸죠. 시장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밀렸지만 1850원 위로만 이 몸통이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22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지만 어찌됐든 이 몸통 위에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닐 확률이 높아지는 그림이에요.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어제 말씀드렸던 SK 그룹 애들 중공업은 오늘 상을 갔고요. 그죠? 얘는 좀 더 뽑아낼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STX 엔진은 단일가 거래라서 좀 힘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 이 고점을 넘기나 했더니 못 넘겼어요. 이 고점, 이 16,000원대가 구름대 상단이거든요. 요 자리 16,000원만 넘어서면 얘는 못해도 2만원까지는 그냥 다이렉트예요. 2만원 넘어서 더 갈 확률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3만원 정도까지 제2의
HMM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저는 하나다라고 보거든요. STX도 오늘 뭐 좋은 모양새를 뽑아냈죠.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렸죠. 확실히 이 건설주, 철강, 조선주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돌아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죽진 않는다. 오리엔탈 전공, 얘 큰 그림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얘 같은 경우도 오늘 또 뽑아냈어요.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뽑아냈고, 못해도 7,000원, 8,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 그런 기준은 이 HMM이 아직도 안 죽어요. 저는 37,000원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37,000원 여기죠. 요 정도까지밖에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기존에 설정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월봉을 보고 저희 회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름대 상단까지는 한번 때리러 간다고. 그렇게 봤는데 여길 때리고 나서 아직도 안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도 안 죽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냐?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탈은 했지만 여기서 강하게 뽑아냈던 이 자리를 메꾸지 않음으로써 여기가 한 차례 지지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수급의 이 매수세의 양이 조금 줄었죠. 고점을 그래도 어제보다는 높였다라는 거. 100원이라도. 그러면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박을지 아니면 위로 올라갈지.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는 많이 밀리더라도 여기죠.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35,000원대. 35,000원대만 이탈하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 버티다가 얼마였지? 4만원 4만원 위로만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다시 이 4만원 위로만 몸통으로 메꿔주는 자리가 나오면 얘는 5만원 정도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아직까지도 안 죽었어요. 미쳤다라는 거죠. 다 지울까요 이제? 이미 다 왔던 자리라. 그럼 추세로 본다면 요렇게 추세 잡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를 다시 바꿨죠. 이렇게. 자, 요렇게 바꾸고 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도 아직 안 깨진 거예요. 그죠? 바뀌고 또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잡을 게 아니네요. 여기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요렇게 일단 한 차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잡은 자리거든요. 근데 밑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요 자리, 그리고 또 여기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요 자리까지 요렇게 잡아놓으면 실제적으로 얘가 요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잡아 올리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잡아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 올리는데 아직 이 자리를 월요일날 정도면 이탈을 할 수는 있는 그림인 거죠. 시세를 위로 뽑아내지 않는 이상. 시세를 위로 뽑아내지 않으면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급등 추세는 줄어드는 거고,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는 거야. 대신 여기 기준 해가지고 안 깬다면 결국은 여기서 또 한 차례 반등하는 그림은 분명 나타난다는 거고, 얘는 바닥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2등주, 3등주, 뭐 STX, 오리엔탈 전공, 혹은 이 TK 케미칼까지, 얘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얘도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현재 그림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조금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도주 테마가 될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철강주들은 오늘은 웬만한 것들이 다 쉬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추세를 이탈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크게 이탈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얘 들고 있거든요. 얘하고
이 우선주 두 개, 우선주하고 얘하고 그다음에 뭐 NIC도 있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개를 들고 있고 동양철강도 있네요. 얘도 좋게 보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시장이다. 주도주는 분명히 남아 있다. 그러면 시장이 안 좋아도 이 주도주는 움직일 확률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이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들만 좀 움직였던 시장인 것 같아요. 오전에는 이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 그 다음 휴온스까지 요 종목이 대장질을 하다가 이제 EID랑 이트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갇혀있는 자리니까. 그죠? 그렇다고 하면서 이 휴온스 글로벌보다 휴온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일단 얘가 오늘 대장짓을 하다가 결국엔 무너졌어요. 그래도 기존의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내려왔다라는 거. 그죠? 갱신을 하고 내려왔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밑으로 67,000원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대응할 수는 있는 자리에요. 67,000원. 여기네요. 67,000원 정도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자리인데, 어찌됐든 이 양봉의 그림이 조금 애매하게 끝나긴 했어요. 뭐 그러면서 시간에서 못 올려놨네요. 못 올려놓긴 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자리를 끝내긴 했어요. 차라리 양봉이 여기 76,000원 위로라도 끝난다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조금 애매하게 끝났지만 그래도 분봉상의 큰 흐름은 아직까진 나쁘지 않다. 단기적인 관점 72,5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 좀 많이 밀리더라도 7만원이에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 왜? 이번 달에 이 고점을 갱신을 해놨으니까 여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좀 제일 약한 부분이죠. 약한 부분인데 오늘 한 46,000원 한번 찍어줄 줄 알았더니 못 찍고 밀렸어요. 그냥 여기 음봉 여기를 확인했거든요. 1차적으로 44,500원. 그죠? 여길 딱 찍고 누르면서 거래가 좀 터져서 밀렸어요. 그러면 얘는 또 37,000원대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38,400원 부근에서만 지지해줘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좀 길게 잡는 자리는 여기 37,0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은 더 이 고점 갱신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43,000원대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휴어스 글로벌은 아직도 경고 종목이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아직은 큰 그림은 얘가 대장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고 올렸던 자리, 그럼 이 자리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실제적으로 파동이 여기서 100%, 그러니까 1파, 2파가 나오고 3파 뽑아내는 자리예요. 그러면 3파가 100에서 150%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100%. 그럼 여기서 50%가 더 올라가면 요 정도 자리, 요 정도 자리라면 요 정도까지. 그러면 한 10만원 부근 정도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잠깐만요. 여기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이기는 해요. 현재의 모습 자체가. 그리고 종가상 이 구름대 위로 얹어다 놨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7만원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이탈을 하더라도 뭐 이제 장중에 한 달의 기준이니까 월은, 그러면 여기 67,000원을 손절잡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어디 목표가는 10만원 정도를 바라보고 요런 자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자리예요. 그러려면 다시 한 차례 또 이제 고점을 올리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 그럼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어디 갔나요? 종근당 바이오가 움직였죠? 그죠? 예상했던 바처럼 움직였어요. 확실히 요때와는 다른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고 오늘 저는 딱 고점에서 팔았어요. 고점에서 팔고 종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얘가 상한가를 갈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들한테도 87,000원, 88,000원이 VI니까 87,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갈 거다. 그리고 VI까지 보고 그 뒤로 그 다음은 이제 9만원을 봐야 되는데 9만원까지는 못 치는 흐름이 좀 약하길래 일단 다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하고 종가상 다시 들어왔어요. 종가상 다시 들어왔고 일단은 이제 쭉 해갖고 좀 많이 빠졌는데 이래나 저래나 여기 이 구름대를 일단 벗어났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얘를 또 다시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이 종근당 바이오랑 종근당 홀딩스까지 요런 종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료제예요. 치료제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치료제로. 그 이상이 승인이 안 되면서 주가를 이렇게까지 빠뜨렸다라는 거고, 그러다가 이 스푸트니크 대량 생산에 참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슈팅이 나왔던 부분인데, 희한하게 종근당 바이오는 움직이는데 종근당이 안 움직여요. 전혀 안 움직여요. 그럼 얘가 이만큼이라도 움직였으면 종근당도 좀 따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경보하고 보령은 오늘 뭐 보령만의 호재가 있었으니까 따라간 부분이고, 그나마 경보제약만 좀 따라 움직이는 모습인데 약했다. 종근당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죠? 그냥 바닥 따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종근당 바이오가 여기서 끝이 아닐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종근당만의 뭔가 호재가 나와야 돼요. 왜? 현재 이 자리 자체가 옆으로 버틸 수 있는 자리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위로 치고 올릴 때 저항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매물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흔들어대고 너무 많이 누르면서, 그러면 뭔가 거래를 들어오면서 강하게 이슈를 만들어낼 만한 이 모멘텀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 종근당은 특히나 또 구름대를 위에다 깔았죠. 그죠? 그럼 이 안에서 갇힌단 말이에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런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 이슈가 터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럴 게 없다. 근데 종근당 바이오만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거래가 빵하고 들어왔죠. 그죠? 여기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이 별반 차이가 없는 크기예요. 얘만 들어왔다라는 거죠. 얘는 안 들어오고, 얘도 같은 저건데,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종근당 바이오는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월봉상에서도 일단은 몸통이 여기까지 가리지 못한 거는 좀 안타깝긴 한데, 요렇게까지 가렸다면은 좀 더 강한 흐름을 다음 달에 볼 수 있을 뻔 했는데, 그거는 아닌 그림이 됐고요. 여기도 못 넘겼죠, 몸통이. 대신 그래도 한 가지 괜찮은 건 요때보다 고점이 높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긍정적이다. 그거 하나는 긍정적이다. 그러면 다시 얘는 또 67,0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다 정리를 했으니까 다시 구름대 하단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워 담는 부분을 만들어낼 필요는 있는 자리다. 여기까지 67,000원까지 열어두고 말씀드린 자리잖아요. 이 안에까지 한번 찍었으니까 이제 위로 결국 오늘 한번 해놨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러면서 뭐 경보제약도 움직였다가 밀렸고, 어찌됐든 뭐 종근당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애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고점을 못 넘겼는데 얘는 뭐 장중에 흐름이 진짜 잡주 같아요. 이 대주주 물량이 많아서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시장이었거든. 28,000원 딱 예상했던 자리였는데 일단 전 거기서 다 털었어요. 예. 하도 지랄 맞아가지고 딱 28,000원까지만 본다 그랬거든요.
딱 28,000원 자리를 찍고 밀리더라고요. 장중의 흐름 보면 어우 진짜 미친놈같이 움직였어요. 흐름 자체가 막 위로 갔다가 막 흔들었다가 봉하나가 5%, 막 6%,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시간에서 밀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종근당 바이오가 아직 남아있는 한 얘도 조금 더 볼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하면 얘는 이 고점 3만원을 넘길 확률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요. 대신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겠죠. 눌렀을 때 길게 보는 관점은 23,500원인 거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얘는 장중에 흔들림이 높으니까 25,000원까지는 열어두되 길게 보는 관점은 23,500원 요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3만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간다. 요 자리를 넘기면 신고가로 또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35,000원 부근까지도 또 열려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어찌됐든 3만원까지는 한번 확인하러 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것저것 시장에서 좀 많이 빠졌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확인할 자리까지는 아직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어요. 얘가 여기 자리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굳이 이 밑꼬리를 왜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많이 밀리면 정말 54,000원 부분까지 열어둬야 되는 종목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가 하나의 단기적인 저점의 자리예요. 68,000원 요때 못 찍었거든요. 완벽하게 요 자리를 확인 안 했어요. 매수 매도가 여기서 많이 겹쳤던 자리. 그럼 이 68,000원대를 지지하느냐? 그럼 시간에래. 월요일날 개파락이 강하게 떨어진다면 이 떨어진다면 6만원대를 당연히 확인한다라는 거고 6만원대 확인하고 57,000원짜리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러기엔 조금 너무 이게 좀 갭이 엄청나게 커서 그렇게까지 빼면 얘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빼면 정말 이 안에 갇혀요. 9만원 안에 여기서 요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9만원까지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을 해도 무방하다. 대주주 물량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뭐 시장의 지수를 밀려고 그러는 건지 주구장창 밀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 시젠과 같은 그림이죠. 요런 그림이에요. 예전 시젠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분할로 들어가려다가 밀고 나서 이 밑에 자리까지는 건들지 마라. 여기서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반등을 해서 뽑아 올렸던 자리인데 신풍이 지금 현재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는 분할로 슬금슬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접근은 해볼 수 있는 자리다. 많이 밀리긴 했지만 6만원까지는 열어두고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 한 12, 3% 정도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미친듯이 밀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해봐요. 일단 기술적이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의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엑세스바이오가 고점을 갱신하고 눌렀는데 오늘 이 34,000원, 34,000원, 이게 32,000원에서 33,000원이 저점 부근이거든요. 여기까지 한 번 더 밀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잡았어요. 34,000원에서 찍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서 날아가죠. 이 새끼 이지랄 할 줄 알았거든요.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은 거예요. 단기적인 고점은 확인을 한 자리인 거고 이제는 이 자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한번 오늘처럼 조정은 있지만 현재의 자리가 뭐다? 단일가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단일가 거래였기 때문에 위아래로 급등
등락을 한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단일가로 쳐 올렸던 자리가 여기 29,000원, 3만원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밀어서 여기서부터 올리긴 했지만 여기는 우리가 매수 매도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3만원부터 단일가로 쳐 올렸고, 어디 42,000원까지 올렸고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죠? 누르는 자리가 나타났는데 이 33,000원 부근, 32,000원 부근을 지지를 했어요. 그렇다면 얘는 어찌됐든 32,000원 부근만 길게 보더라도 요 자리만 이탈하는 그림이 안 나타나면 다시 한번 고점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뭐 당장 월요일날 갈 수도 있죠.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여기 43,000원. 아, 오늘 딱 그 자리 찍었구나. 이 갭자리 딱 메꿨네요. 갭자리까지 딱 봤던 자리라 여기 갭자리를 메꾸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밀릴 때 이 32,000원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한 차례 여기 자리를 확인하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5만원 부근. 5만원 부근은 한번 확인하러 갈 수 있는 그림이다.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대신 32,000원은 무조건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밀리더라도 다음날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가 그런 그림을 만들어 준다면 탐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아직 갈 자리가 뭐다? 남아있다라는 관점이죠. 그죠? 18,000원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일단 한차적으로 찍었죠. 찍었는데 여기 18,400원을 살짝 넘기고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가 빵 터졌어요. 18,400원을 넘기고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주고 온 거예요. 위에 매물이 어느 정도 되나 라고 한번 확인을 해주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얘 같은 경우는 다시 14,000원 넉넉 잡아서 14,000원만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얘는 2만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18,400원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18,400원 넘기면 2만원 부근, 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25,000원까지도 가주려나? 25,000원까지 가려면 엑세스바이오가 신고가를 넘겨야 된다라는 가정이거든요. 아무튼 뭐 이건 전업투자자분들 혹은 대응이 장중에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주린이 분들은 하지 마시고, 아니면 정말 시험 삼아서 중소들이가 뭔 헛소리를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주만 사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대신 손절 라인은 꼭 지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그림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싶은 건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이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거든요. 미코 그 수소차 관련 테마랑 연결된 종목이죠. 저기 코덱스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넘어온 부분인데, 상장하고 나서 코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시제적으로 크게 못 움직였어요. 이 안에 갇혀가지고 사람 개고생시켰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이 요런 박스를 강하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넘겼고, 어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오늘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이 많이 밀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12%나 쳐 밀었던 부분도 있는 종목인데, 저는 여기서 이게 끝이 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주봉이나 월봉상에 특별하게 걸리적거릴 거는 없다라는 거고, 그럼 일봉상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여기 단기적인 자리를 확인을 하나 했던 자리라고 본다면 그나마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 여기가 코스닥에서 상장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자리를 아직은 못 넘겼어요. 못 넘겼지만 이 19,500원 위로만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2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못해도 23,000원에서 25,000원까지. 아니면 이제는 넘어가는 자리. 왜? 얘는 진짜 오래 쉬었거든요. 한 1년 정도를 옆으로 횡보했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로만 기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한 번은 위로 뽑아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진단키트 관련이에요. 그런 종목인 거고, 또 이 화이자 관련해서는 우리바이오 오늘 또 한번 슈팅을 좀 내려고 하다가 결국엔 밀렸거든요. 밀리면서 5,700원대까지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이 나왔고, 거래가 별로 안 터지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못 넘기는 그림이에요. 다시 구름대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모양을 잡기는 했어요. 그러면 얘는 5만이래. 5,450원은 확실하게 손절을 잡아야 될 종목이 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부터가 분할 매수의 관점이거든요. 지금 자리부터 5,450원 부근까지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이 밑에까지도 뭐 5,000원 초반까지 밀려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 얘도 여기서 매수 매도가 나오고 여기서 강하게 한번 터트린 자리거든요. 근데 들어왔던 수급이 사실상 나갔어요. 약하다라는 거죠. 화이자 자체가 수급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르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고, 보더라도 파동이 하나 나오고 하락 A, B, C가 나오면서 누르는 자리야. 그러면 이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지만 여기서만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얘는 못해도 요런 자리는 한번 찍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명분이 맞는다. 굳이 여기서 C가 갭으로 시작해서 처음 미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아직 이 자리를 확인을 못했다라는 건 저 자리를 한 번은 가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아직 여기도 못 찍었죠. 6,900원도 정확하게 못 찍었어요. 그럼 이 자리까지는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히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뭐 크게 보면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냥 만들어 놨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위에 폭이 나오죠. 요런 폭, 요런 폭. 그러면 아직은 이 중간값 부근에서 현재는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아니 화이자 관련돼서 백신 관련해서 크게 수급을 많이 뽑아내지 못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KPX 생명과학도 현재 그림 자체가 마찬가지의 모습인 거고, 아직 여기 음봉 갭으로 눌렀던 요 자리까지도 한번 못 갔거든요. 16,700원 요 자리까지는 한 번은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찍었던 14,400원까지는 찍고 그냥 밀렸죠. 여기가 상한가 자리인데 다음날 개파락으로 밀면서 밀리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거래량 매물을 한번 소화하고 눌리는 그림이다. 그렇다면 얘는 길게 보든 짧게 보든 11,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11,700원. 11,700원 혹은 11,000원만 손절 잡고 위로는 16,000원, 18,0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아무튼 그렇다. 시장은 그렇고 뭐 이것저것 볼 것도 많고 오늘 하도 많이 밀려가지고 뭐 조금 더 지켜볼 것도 많지만 그래도 다 기존에 다뤘던 종목들이니까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크게 많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지켜봐라. 얘도 뭐 24,000원까지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라는 거겠죠. 왜 얘네 여기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에 여기서 한 자리 더 누를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눌리더라도 한 번은 더 어디? 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아직은 이 안에 박스권 이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4월달 시장도 고생하셨고 수익들 많이 내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제 영상 보시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분명히 4월달도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판단은 해요. 근데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5월달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아무튼 주말들 잘 쉬시고 또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